는 대마초를 거래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대마초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처벌에 관련된 것을 보면 특별한 상황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들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범일 경우에 증거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몰수, 마약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관련 부분은 몰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약물질관리법 제22조 1항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이 치부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선생님,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약 혁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마약의 종류, 감옥이 남옥보다 심하고 남옥이 감옥보다 심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의 양,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데 1kg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10kg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범죄 횟수, 초범이냐 재범을 했느냐 아니면 여러 번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했느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서도 형량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조직 가입, 이것을 가지고 범죄 조직을 만들거나 조직에서 다른 일들을 한다든가 하면 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 형량이 가중될 수 있고, 단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이것을 사용하고 난 뒤에 반성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반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감형이 되긴 하지만 초범일 때 얘기고 재범 이상이 되면 감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와 사회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적 피해가 있고 사회적 피해가 있는데, 개인적 피해로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가 일어나고, 마약은 신경계를 판매하고 중독을 유발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일으키고, 마약 의존성이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붕괴,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족 폭력 및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피해, 범죄 증가, 마약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 강도 등의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안전 위험, 마약 보호공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험이 커집니다. 국가 이미지 실추, 마약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인식될 경우에 국제적 신뢰도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마약 번호를 했을 때 거절하는 법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 너나 해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 불법이야 절대 안 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건강이 더 중요해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나도 큰일 나지만 너도 큰일 날까, 너도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약 예방 및 대응 방법에는, 개인 예방 전략에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고 마약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혹을 받더라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 교육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에서 청정국이 아닌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런 예방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마약에 발을 들여놓으면 성인 돼서도 끊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한 번 담배 피고 끊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고 두 번 피고 세 번 피고 여러 번 피면 필수록 담배를 끊을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고, 담배를 피우면서 해가지고 폐가 망가지는데, 그 니코틴이
화학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30년이 지나도 폐가 제대로 검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폐에 쌓인 니코틴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그렇게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치료라는 단어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복 중이라고 하는 말밖에 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마약은 처음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사회적 인식 개선, 학교 및 직장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미디어를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홍보하여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약 관련 상담 및 치료 활동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중독자의 경우 전문 치료센터에서 심리 상담과 해독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가족 및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독 치료 상담, 심리 상담, 활동 치료,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법적 대응 방법은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더라도 차별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감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국제법률 및 대안과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관련 국제법률 및 대안 관계를 보게 되면 국제마약 단속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라는 것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합니다. 국제마약 단속기구가 있어서 각국의 마약 통제 정책을 감시하고 법적 조치를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마약 범죄 연루 시 위험성, 해외에서 마약 관련 범죄 위험한 경우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일부 국가는 사형이나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 마약 없는 세상을 실천 방안을 보게 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약 관련 유혹을 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주변에서 마약 관련 행동이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정부와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해야 하고 기업과 학교에서도 마약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